예, 그 세 분 장관님으로부터 그 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각 부처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각 부처가 느끼는 가장 큰 도전 요인이랄까 어떤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장관님 세 분 모두에게 질문드립니다. 예, 교육부 장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과 이제 계획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오늘 같이 하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과학기술 또 중기부 그리고 이제 산업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처가 이제 공동으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심 부처들이 이제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이제 규모나 참여 부처의 한계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정부에서 이제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각 부처에서 해당되는 것을 상호 부처 연계해서 공동으로 이제 정책과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정책과 계획을 연계해서 세우는 것도 아직은 조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이라든가 또는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사실 비교적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그런 개념이고, 그러나 이것이 주로 논의되는 것이 이제 기술 정보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그 연결망고의 확충 그리고 AI하고 결합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본질적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면은 빠른 기술 진보에 못지않게 의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또 윤리의 변화도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술 진보에 비해서 의식의 변화라든지 윤리 간의 변화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뒷받침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술에서 요구하는 것과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또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좀 격차가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좀 일을 추진해 나가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한다면 지나치게 이제 기술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윤리적인 것이나 인문사회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좀 적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해가는 데 있어서 좀 기본 바탕을 좀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면서 정책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 노동정책의 변화가 정말 불가피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어떤 한 특정 부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각 부처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통을 가장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용노동부가 12월에 고용정책 심의회를 통해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 소관 직업교육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그 협조와 관계 다수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특성화고 학과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미래 유망 분야로 개편하고 해당 분야 취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미래 유망 분야 선도 고졸 인력 그 양성 그 사업을 올해부터 저희가 신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부뿐이 아니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굳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참 훌륭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해가야 될 정책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지 않아도 가야 될 문제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좀 장관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짧은 대개 우리나라 장관의 평균 임기를 생각하고 이를 봤을 때 이런 것보다는 이 4차 혁명 시대에 맞게 하나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에서 이것만이라도 장관님이 계실 때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4차 혁명 시대 때 한 가지만이라도 하겠다고 생각하면 장관님 하나씩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초중등 교육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첨단 기술 인력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복합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사실은 고등교육이 학사제도 자율화를 통해서 사실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저희 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특별분과위원회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중점 두고 있는 것은 제약 바이오 쪽에 신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한다고 굳이 말씀을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중에 특히 이제 치매의 예방이라든 치료제 같은 것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에 좀 중점 두고 싶습니다. 예, 저희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훈련, 교육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시스템을 혁신하고 특히 사회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쪽에 신중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는 그런 훈련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님, 여러 가지 제가 방안을 쭉 읽어보면서 들으면서 예. 장관님,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어린이라든지 그 밑에 애들이 올 때는 또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산학협력 문제, 예. 우리 사회가 경제계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강화, 평생교육 강화 저는 굉장히 잘 따르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산업단지, 기업 CEO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합시킨 특성화 교육, 여기 특별하게 10개 대학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산학연 협력 교육이 더욱더 이제 강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대학원 그 창업 특화형 그런 학과 를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대학의 창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제 현장 업무 또는 창업 업무와 관련된 이제 교수들의 지원, 교수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 수행하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라든가 이제 중기부라든가 이런 부처하고 공동 협력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젝트들을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좀 더 자율성을 줘서 각 지역, 각 대학에 4차 산업 특별대학원이라든지 평신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좀 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금년에는 이제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필두로 해서 산학연 협력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사람 중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데, 좀 제가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보건의료계의 4차 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좀 해결해야 될 게 환자 정보 보호라는 문제하고 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결합시키냐 문제인데 그 환자 정보 보호 문제하고 의료계의 그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의료계 발전하고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 개인의 어떤 정보 보호하고 또 산업적인 활용과 관해 상당히 상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고전적인 방식과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낸다는 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식별화 작업을 좀 철저하게 해서 가능한 이제 산업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두 사람 의견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을 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의식이라든지 윤리는 그에 잘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엄연히 현실의 그 국민적 여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감안을 해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거쳐서 좀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분야인데, 여러 가지 이익단체들의 저항 때문에 잘 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료계, 보건복지 분야에 할 때 이런 이익단체에 대한 설득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도 보면 전향적으로 이익단체 입장을 고려해서 굉장히 톤 다운이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하는데 방향만 잡아놨지. 의료계 빅데이터 환자 의료보호를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꾸 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익단체가 여기에 보건복지부 계획에 가장 큰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항을 극복할 방안을 잘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님. 예. 우리가 49% 정도가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새로운 AI가 대신한다 그러잖아요. 보고서 보면. 옥스퍼드하고 노무라 연구소 보고서에 보면은. 본 적 있습니까? 예, 외국의 사례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는 하는데, 새로운 노동 환경에서 노동법의 근간을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내용이 없어요. 그죠? 예. 아직 4차 산업에 대한 길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만 사업주 없는 노동이 생기고 4차 산업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걸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노동법을 다양하게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 저희 장관 산하에 4.0 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문가 교수들 모아놓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 하순경에는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발표는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주가 없는 혼자 그런데 노동법의 근간에 대해서 새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신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청회를 하면서 그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체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급박한데 정부는 너무나 느긋하다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부처가 주신 보고자료가 준비는 많이 해주셨지만 어떤 타임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동안에 하던 얘기 앞에다가 그냥 수식어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만 붙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부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교육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고를 주신 거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약간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하겠다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히 교육혁명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 지난주에 이제 에콜 42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여기 적어주신 학생들 상호 간의 이제 그 교육, 그다음에 교수가 없는 교육, 본인들이 이렇게 그 전공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로 놀란 거는 그 졸업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100% 취업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입학생들이 한 30-40%가 우리로 치면 수능 시험에 탈락했던 애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다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캠퍼스가 큰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데 저희는 왜 이런 제도가 도입이 안 되는지
아마 그 에꼴 42 같은 케이스 스터디를 하셔서 도입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획기적인 교육제도 변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일부는 알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초중등 교육의 이제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대로 바뀌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미 그것은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이제 혁신교육 또는 뭐 새교육이란 이름으로 이제 그런 시범적인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강의식, 주입식이 아니라 사실은 참여 교육 또 질문과 토론식 교육 그리고 이제 모둠식 교육,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실시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런 것을 확산해 나가는 작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고요. 오늘 발표한 자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는 것으로 이제 재분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틀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제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초중고 교육은 지금 대입하고 연결돼 있어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대학교의 교육은 조금 그래도 바꾸기가 쉽잖아요. 예. 그래서 전공 교육이 아니고 기초 우리가 얘기하는 교양 교육이 좀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쪽 예산 투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학에 대한 이제 지원 시스템도 완전히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대학을 구조개혁을 위해서 이제 평가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역량 진단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결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이제 특수 목적을 위한 재정 지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일반 재정 지원이 과반이 넘도록 변화시켜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교문위 소속은 아닌데 예. 대학의 그 교양 교육에 대한 그 프로그램 예산 지원이 20억인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직업 교육이 있고 이제 평생 교육이 있어서 두 분한테 같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까지 같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노조하고 같이 만들어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재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노조랑 상의를 해서 정해서 그걸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받는 것도 뭐 그 근로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대학교하고 연계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아마 두 부처가 굉장히 협력을 하셔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4차 산업혁명 4.0은 독일이 가장 먼저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1월 달에 독일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현안 때문에 못 가고 있어서 독일에 대한 거는 조금 좀 많이 들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거 또 사회적 파트너십 이런 부분을 노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야기되는 문제인데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배우고 그 독일의 거를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노사관계가 우리나라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우리나라의 노사 문화가 선진화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희생이 또 많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부분을 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의 탈경계화로부터 노동자의 일 생활이 깨지지 않는 그런데 법 제도가 굉장히 저는 보완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새로운 우리 노사관계 이런 부분도 논의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노사관계가 바뀌어야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이오 분야라는 것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큰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제일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이제 그 인재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제일 몰려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도 좀 이렇게 규제 개혁에 대해서 전향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오늘도 이제 이 주신 자료를 보면 검토하신 의견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아까 이제 윤리위원회 같은 거에 구성을 뭐 종교계 뭐 이렇게 쭉 다 집어넣으셨잖아요. 뭐 과학기술계, 종교계, 의학계. 근데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보면 환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지 이게 형평성이 맞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예. 보건복지부가 규제, 특히 이제 생명과 안전을 다루다 보니까 규제가 심하다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들도 현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포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추어서 최대한 규제를 좀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윤리위의 그 환자를 대변하는 그런 대표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신중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홍일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대구 북구 홍일학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교육부 장관님 이제 인간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 그 인공지능을 어떤 뭘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이 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그냥 인공지능 그러면서 계속 병렬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국가가 뭐의 중심이 되는 인간을 만들듯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공지능을 어떤 그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를 만들고 그것에 필요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물론 그걸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이나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분류해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미래를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그러면 그냥 AI, 로봇,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걸 전부 병렬식으로 놔두기 때문에 자꾸 헷갈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흩어져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우리 정보들을 다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기술이라든가 플랫폼, 인프라를 분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부족한 것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이렇게 생각.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자율자동차, 인공지능이 돼야 자율자동차,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뭐 지능형 드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갈 수가 있는데 이걸 미리 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기가 힘이 드는 시대가 올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정말 좀 연구를 해 주셔서 이런 것에 우리가 필요한 인간을 교육시키듯이 인공지능도 편향되지 않고 불편나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러지 않다 보니까 빅데이터 그래서 이걸 빅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들어가니까 개인정보 또 비식별이 어떤 거냐 그것이 재식별 되면 또 다시 알 수밖에 없다 이런 시민단체와 계속적인 논쟁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을 좀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해 주셔서 인공지능이 어떤 인공지능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된다는 것을 좀 교육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국제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 이제 교육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제 상통되는 그런 근거하에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도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앞서서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말씀하신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반 조성,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육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응용기술 면에서는 국제적으로 많이 앞서 있습니다만, 이제 기초기술, 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동안에도 부족했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와서는 이제 더욱더 그 부분에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선두국이 못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함양하고 이제 발전시켜 내는 게 필요하다. 그것은 물론 이제 교육부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과기부하고 함께 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예. 예,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IT 강국이 아니더라 하는 예, 그런 면도 이제 바로 응용기술과 기초기술과 관계하고도 이제 연계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홍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민봉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새 부차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 요즘 너무 인구에 회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한 바로는 어떤 기본 정신이 이제 분권, 자율, 분산 또는 다양성 이런 것이 토대가 되면서도 다시 그들 간에 각자 도생과 칸막이가 아니라 이것이 서로 소통되고 융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경계 개념이 사라지는 것, 심지어는 국가 개념조차 오늘 아침 공청 간담회에서 그런 것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대학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캠퍼스 개념, 학과 개념, 학제 개념, 학기 개념, 학위 개념, 이런 것이 아주 경직적으로 지금까지 제도화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이 과감하게 풀리고 유연해지고 그런 쪽으로 교육부의 경우에 많은 업무 보고에서 방향성이 잡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 칸막이들 간에 이제 서로 소통과 융합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께 이제 사회부총리 겸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그 부총리께서는 지금 사회부처 장관 회의를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사회관계 장관 회의가 이제 그동안에 월 1회 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와서 관계 부처하고도 상의하면서 사실은 이제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통해서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재정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이제 사회 발전 전략이라는 게 제시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공감대 속에서 사회관계 장관 회의의 내용도 보다 더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 사회부총리 제도를 신설하면서도 경제부총리와는 다르게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관계부처 장관들의 협업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어떤 수단적인 측면에서 많은 그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왔고 자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부총리께서의 리더십에 의해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래도 생각을 하는데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난번 아픈 부분이겠지만은 초등학교 빈교실의 어린이집 그 활용 이런 것에서도 좀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마찰이라기보다는 서로 관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평생 교육에서 직업 능력 개발 쪽하고 연결이 되고요. 창업 같은 경우에 대학 창업 지원은 교육부, 그다음 소셜 벤처 창업은 고용노동부, 그리고 보건산업 혁신 창업 지원은 또 보건복지부.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을 포함한 어떤 창업 지원만 하더라도 여기 세 부처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도 포함되고 등등해서 그런 협업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서 우리 부총리께서 역할을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정부에서 사회부총리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을 저도 이제 조금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지향해야 될 것인가, 국민 삶을 어느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사회부총리에게 실질적인 이제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리더십만으로 또는 사회관계 장관회의 참여 장관들의 협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조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회부총리 그 협의체에 경제부총리도 사실은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 해주시고, 저도 지난 정부에서 일을 해봤지만 가장 힘든 것이 부처 칸막이이고 협업이 힘들다는 것,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가장 큰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제 깔때기 현상이라는 거 읍면동에서 잘 아시죠? 여러 부처에서 그런 그 복지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읍면동의 사회복지 그 공무원한테 다 집중이 되는데 이 부분을 4차 산업혁명의 그 어떤 차원에서 어떤 혁신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자동화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저희들이 설계되거나 안이 작성되면 의원님께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신은 지난 정부 3.0에서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사실은 사각지대가 오히려 디지털 그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는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도가 되어 있어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런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때 개념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4차 혁명 차원에서 과감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해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그런 수준과 범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 정보원이 가진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각지대나, 급여에서 벗어나는 분들 찾아서 작년만 하더라도 약 한 7만 가구를 찾아서 이미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그거 외에 좀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반 4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신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사회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더 구체화되면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조금 더 진행하고 해도 브레이크를 해도 상관없겠죠? 네. 황희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부 장관님. 네. 빅데이터 기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앞으로 어디다 활용하고 또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런 게 오히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업무 보고 하신 것처럼 창의성 있는 교육 이런 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이런 인재들이 자라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요즘 뭐 시스템 아키텍트 뭐 이런 직업이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야가 중요한데 이게 현행 입시 위주의 이 교육 제도인데요.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을 가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한다.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과연 이 창의성 중심의 이 교육을 실제 초중고 과정에서 풀어낼 수 있을 건지 말은 쉬운데요. 실제 이게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하고 예.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건데 융합 전공제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의 경우는 이제 사회에서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융복합 역시 이제 4차 산업은 융복합이 핵심인데 융복합이 일어난 거에 반해서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0, 30년 전부터 대학원 과정에서 학계에서 이제 이미 융복합이 돼서 이런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쌓여서 이렇게 사회 결과로 성과로 나오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대학교 학사제도 학사 과정에서 이렇게 융복합 전공제하고 편입하게 전과 없이 새로운 전공 이거 복수 전공이거든요. 예. 융복합이 아니고 융복합이라는 것은 실제 학문과 학문이 그야말로 진짜 융복합돼서 나오는 뭐 교통경제학이라든가 법의학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대학원 중심제로 좀 가면은 여러 가지 그 대학 중심의 서열 이것도 좀 파괴될 수 있고 전문성도 좀 고려되고 이럴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먼저 우리 교육을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입시 중심 경쟁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가장 이제 최적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래 묵은 관습과 제도 때문에 이제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참 어려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이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8월까지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라든가 관련 전문가가 그 초안을 만들고 국가교육회의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토론과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픽스해 나가는 그런 이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바꾸면서, 그러나 이제 그걸로 전체를 바꿀 수는 없고 다음 단계, 2단계 또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학사제도 유연화라든가 이제 개편과 관련해서 그것은 이제 지난 연말에 관련 법, 고등교육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이 이제 개정됐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시행령을 금년에 이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지적하신 이제 융합 전공제, 이것은 이제 새로운 방식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제 도입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학제가 너무 이제 학과 간에 또 전공 간에 칸막이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뛰어넘기가 어려웠던 게 이제 한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부제도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성공을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이 융합 전공제를 통해서 학과 간 전공 간의 결합이라든가 융합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을 진단하고 그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바꾸면서 동시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전공이라든가 또는 연구 기본적인 과제들을 좀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4학년부터는 학습량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예. 진로가 그때부터는 된다는데 1, 2, 3학년 때 좀 이제 아이들 특성에 맞는 뭐 진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공교육 내에 이제 좀 포함돼서 이런 것 학원에서 사설 학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니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아울렀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요거 여기도 이제 업무 보고에서 여기 보면 이제 보건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핏 개발 생태계를 만드는 건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보통 이제 개발 생태계가 있고 기업 생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제품화돼서 창업을 하고 창업을 운영하고 글로벌하고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보건복지부가 창업 생태계까지 이렇게 관여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생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관련이면 이것은 이제 개발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 분야에 보면은 산업부라든가 다른 부처하고 계속 충돌이 있지 않을까요? 꼭 예, 법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R&D 과제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네. 충돌이 안 생길까요? 지금 보건복지부 자체가 쓰고 있는 1년간 R&D 예산이 한 5,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과기 정통부하고 좀 업무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유하게 접근할 능력이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걸 창업 분야를 좀 혁신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정부 주도의 이런 방식을 하지 말고 좀 그걸 오픈소스로 열어가지고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비평하면서 그 앞으로 미래가 좀 촉망되는 기업들은 스스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쪽으로 좀 구조를 바꿔보려고 해서 핵심한 용어를 좀 붙여봤습니다. 네, 이제 분야만 달랐지 이제 중기벤처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하는 게 다 비슷한데 네. 마지막으로 부처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에서 부처가 이렇게 협업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아니면 각자 부처가 꽂힌 이 아이템에 대해서 아주 계속 가다 보면 중복 투자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장관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협업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잘 갖춰졌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과기정통부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큰 틀을 짰냐 하면은 과기정통부는 제약 바이오 쪽을 하더라도 기초연구에 주력을 하고
저희들은 응용 쪽으로 산업화 바로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특별위원회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부단하게 계속 교류와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그 유민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와 비슷한 입장에서 교육부총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들을 듣다 보니까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들이 감소되는 걸 우려하시면서 다 이게 비슷비슷한 영역들이 좀 겹쳐가는 그런 평생 직업교육 분야들을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보면 우리나라 그 평생 교육이라는 게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취미 교육에 좀 그쳤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그렇게 좀 전에 또 부총님께서는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법적 권한인가, 권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좀 명확하게 가를 수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역별로 노동부랑 갈른다든지 일자리 교육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불가능한가요? 실제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평생교육을 예를 들면은 이제 대학에 이제 평생교육 대학원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평생교육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게 이제 주 형태고요. 그리고 더 붙인다면 이제 평생교육 도시라든가 평생 학습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읍면동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지자체 또 읍면동까지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그 시스템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면서 이제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하고 더욱더 협력할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부처 칸막이 말씀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협업에 대한 우려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예. 저희는 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총리께서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교육부 소관 직업교육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간의 연계가 관련된 거를 위해서 협조과제 다수 제시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고용정책 심의를 통해서 직업능력개발 분야 5개년 계약인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각 부처, 산업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이렇게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교육부하고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이제 협의를 통해서 4차 산업 대비를 해갖고 특성하고 학과를 미래 유망 분야로 개편하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에 신설할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요.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게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려면은 그게 여러 가지 좀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돼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가 무엇이고 또 활용 목적과 절차라든지 오남용 시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존 법의 일부를 고쳐서 할 수도 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좀 동시에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여론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해서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나 의료법을 개정해서 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그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닌 아주 거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계가 이게 상하이법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예. 여쭤본 거고요. 그
특히 이제 의료 정보가 이 개인 정보 보호 가운데서 가장 예민한 정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오전에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 정보를 다루는 문제를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뭐 논의 과정에 그런 것도 다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길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길부 의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잠시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산을 주시는 강길부 의원입니다. 교육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 그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필요함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토의 토론 수업, 실험 실습 활동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역량 함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토론 수업은 이미 선진 국가들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 방법이고 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고 또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성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구, 경남 등 일부 교육청에서 그 해외 연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구해서 한번 읽어보았더니 그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미국을 다녀온 분들인데 토론식 교육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현장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교육 방법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내용이고 일선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가 어떻게 철저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교육부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이런 토론 질문식 수업과 같은 이런 데 대해서 교육 방법도 방법이었지만 체험 학습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 사항을 점검해 보셨을 텐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수업이 바뀌고 이제 평가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워낙이 입시 중심의 경쟁교육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이미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시도교육청별로는 그러한 이제 시범 사업 또는 모형 만들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이 학생이 참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브르타 수업이라든가 거꾸로 학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모둠 수업이라든가 그런 이제 참여 수업 형식들이 좀 다양하게 도입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자유학기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학년제로 더욱더 확대 개편해서 보다 이제 체험과 실습 중심의 그러한 교육으로 이제 변화시키면서 본인들이 자기의 소질과 소양에 따른 진로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예. 실천하고 직접 예, 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예. 점검해 주시고 예.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관련해서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가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2015년 산업재해자가 한 9만 명 되는데 이 가운데 업무상 부상자가 한 8만 2천 명에 달하고 이
명의 신체 장애가 제가 조금만 발생하고 지급되는 산재 보험금이 연 4조 원에 이른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또 산재 환자의 90% 이상이 민간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산재 환자가 처우가 열악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산재 정책을 보상 중심에서 이제는 치료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치료와 예. 재활 중심으로 가야 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21일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제5차 산재보험 재활 중기계획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에 그때 오셔가지고 산재모병원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대로 된 산재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을 드립니다. 예, 제가 울산시장께서도 그 산재병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재병원 확대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그 진행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길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동안에 하던 얘기 앞에다가 그냥 수식어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만 붙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부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교육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고를 주신 거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약간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하겠다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히 교육혁명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 지난주에 이제 에콜 42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여기 적어주신 학생들 상호 간의 이제 그 교육, 그다음에 교수가 없는 교육, 본인들이 이렇게 그 전공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로 놀란 거는 그 졸업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100% 취업이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 입학생들이 한 30-40%가 우리로 치면 수능 시험에 탈락했던 애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다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캠퍼스가 큰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데 저희는 왜 이런 제도가 도입이 안 되는지 아마 그 에콜 42 같은 케이스 스터디를 하셔서 도입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획기적인 교육제도 변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일부는 알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초중등 교육의 이제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대로 바뀌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미 그것은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이제 혁신교육 또는 뭐 새교육이란 이름으로 이제 그런 시범적인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강의식, 주입식이 아니라 사실은 참여 교육 또 질문과 토론식 교육 그리고 이제 모둠식 교육,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실시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런 것을 확산해 나가는 작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고요. 오늘 발표한 자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는 것으로 이제 재분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틀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제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초중고 교육은 지금 대입하고 연결돼 있어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대학교의 교육은 조금 그래도 바꾸기가 쉽잖아요. 예. 그래서 전공 교육이 아니고 기초 우리가 얘기하는 교양 교육이 좀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쪽 예산 투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학에 대한 이제 지원 시스템도 완전히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 세 분 장관님으로부터 그 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각 부처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각 부처가 느끼는 가장 큰 도전 요인이랄까 어떤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장관님 세 분 모두에게 질문드립니다. 예, 교육부 장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과 이제 계획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오늘 같이 하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과학기술 또 중기부 그리고 이제 산업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처가 이제 공동으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심 부처들이 이제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이제 규모나 참여 부처의 한계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정부에서 이제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각 부처에서 해당되는 것을 상호 부처 연계해서 공동으로 이제 정책과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첫째로 이제 정책과 계획을 연계해서 세우는 것도 아직은 조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이라든가 또는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사실 비교적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그런 개념이고, 그러나 이것이 주로 논의되는 것이 이제 기술 진보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그 연결망고의 확충 그리고 AI하고 결합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본질적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면은 빠른 기술 진보에 못지않게 의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또 윤리의 변화도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술 진보에 비해서 의식의 변화라든지 윤리 간의 변화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뒷받침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술에서 요구하는 것과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또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좀 격차가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좀 일을 추진해 나가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한다면 지나치게 이제 기술 중심으로 한다고 굳이 말씀을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중에 특히 이제 치매의 예방이라든 치료제 같은 것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에 좀 중점 두고 싶습니다. 예, 저희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훈련, 교육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시스템을 혁신하고 특히 사회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쪽의 신중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는 그런 훈련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님, 여러 가지 방안을 쭉 읽어보면서, 들으면서, 예. 장관님,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어린이라든지 그 밑에 애들이 올 때는 또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산학협력 문제, 예. 우리 사회가, 경제계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강화, 평생교육 강화 저는 굉장히
잘 따르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산업단지 기업 CEO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합시킨 특성화 교육, 여기 특별하게 10개 대학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산학연 협력 교육이 더욱더 이제 강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대학원 그 창업 특화형 그런 학과 이제를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대학의 창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제 현장 업무 또는 창업 업무와 관련된 이제 교수들의 지원, 교수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 수행하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라든가 이제 중기부라든가 이런 부처하고 공동 협력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젝트들을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좀 더 자율성을 줘서 각 지역, 각 대학에 4차 산업 특별대학원이라든지 평신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좀 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금년에는 이제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필두로 해서 산학연 협력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사람 중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데 좀 제가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보건의료계의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좀 해결해야 될 게 환자 정보 보호라는 문제하고 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결합시키냐 문제인데 그 환자 정보 보호 문제하고 의료계의 그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의료계 발전하고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 개인의 어떤 정보 보호하고 또 산업적인 활용하고 간에 상당히 상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고전적인 방식과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낸다는 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식별화 작업을 좀 철저하게 해서 가능한 이제, 산업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두 사람 의견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을 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의식이라든지 윤리에는 그에 잘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엄연히 현실의 그 국민적 여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감안을 해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거쳐서 좀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분야인데 여러 가지 이익단체들의 저항 때문에 잘 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료계, 보건복지 분야에 할 때 이런 이익단체에 대한 설득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도 보면 전향적으로 이익단체 입장을 고려해서 굉장히 톤 다운이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하는데 방향만 잡아놨지. 의료계 빅데이터 환자 의료보호를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꾸 사는 이것서 그런 부분에 이익단체가 여기에 보건복지부 계획에 가장 큰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항을 극복할 방안을 잘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님. 예. 우리가 49% 정도가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새로운 AI가 대신한다 그러잖아요. 보고서 보면. 옥스퍼드하고 노무라 연구소 보고서에 보면은. 본 적 있습니까? 예, 외국의 사례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는 하는데 새로운 노동 환경에서 노동법의 근간을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내용이 없어요. 그죠? 예. 아직 4차 산업에 대한 길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만 사업주 없는 노동이 생기고 4차 산업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걸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노동법을 다양하게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 저희 장관 산하에 4.0 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문가 교수들 모아놓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 하순경에는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발표는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주가 없는 혼자 그런 데 노동법의 근간에 대해서 시험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신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청회를 하면서 그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체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급박한데 정부는 너무나 느긋하다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부처가 주신 보고자료가 준비는 많이 해주셨지만 어떤 모든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윤리적인 것이나 인문사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좀 적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해가는 데 있어서 좀 기본 바탕을 좀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면서 정책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 노동정책의 변화가 정말 불가피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어떤 한 특정 부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각 부처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통을 가장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용노동부가 12월에 고용정책 심의회를 통해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 소관 직업교육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그 협조와 관계 다수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특성화고 학과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미래 유망 분야로 개편하고 해당 분야 취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미래 유망 분야 선도 고졸 인력 그 양성 그 사업을 올해부터 저희가 신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부뿐이 아니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굳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참 훌륭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해가야 될 정책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지 않아도 가야 될 문제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좀 장관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짧은 대개 우리나라 장관의 평균 임기를 생각하고 이를 봤을 때 이런 것보다는 이 4차 혁명 시대에 맞게 하나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에서 이것만이라도 장관님이 계실 때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4차 혁명 시대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겠다고 생각하면 장관님 하나씩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초중등 교육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첨단 기술 인력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복합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사실은 고등교육이 학사제도 자율화를 통해서 사실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저희 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특별분과위원회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중점 두고 있는 것은 제약 바이오 쪽에 신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